반갑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이 조금 주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단기 조정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뭐 크게 부담을 가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숨고르기 구간 속에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양극화가 좀 벌어지죠. 네, 잘 못 가는 것들, 또 잘 가는 것들. 근데 지금 문제는 잘 가는 종목군들이 이제 테마주 위주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러시아 테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현재 다시 순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대형주들의 어떤 좀 부족한 현상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수급이 매도로 나온다는 것은 대형주 쪽 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시장이 같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날아오른 통닭주. 그 전에 이제 뭐가 올랐냐면 이제 물고기, 네, 수산주들이 먼저 튀어 올랐거든요. 수산주들 지금 상한가 간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통닭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닭, 이게 뭐라고 하지? 닭고기, 네, 닭고기 관련주들, 네,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 러시아발 이야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형주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살펴보시면은요. 2700포인트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 상승하고 나서 좀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이죠. 그리고 5일선 위쪽에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지선은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계속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왜냐면은 뭐 미국 증시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올라갈 때 보면은 막 2%씩 3%씩 막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또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올라 또 0.9%, 그 다음에 그저께 같은 경우도 0.8% 막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목말라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많이 안 올라가냐? 올라갈 때는 많이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 증시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저점 통과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 보셔야 되겠고요. 워낙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뭔가 이제 힘을 줄 만한 그런 어떤 건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을 치고 올려야 되는데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형주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상황이 아직 안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더라도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직 저점은 잡지 못했다 보셔야 되긴 되는데 2710포인트에서 저점을 좀 잡아준다라면 네, 오후에는 반등을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약간 네, 좀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시면은 조금 많이 올라온 이후에 살짝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수급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오전 동안에 수급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아침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네, 오후 시점에서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려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깔아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원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정도 가격이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면 한 9,800원이나 9,700원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걸어 놓기 싫다 그러시면은 오후까지 살펴보시고 변동성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은 매매를 천천히 가셔도 되겠고요. 오늘 매매하지 않더라도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은 또 오후 시점에서 또 괜찮은 시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좀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매수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은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등 시총 상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현대차만 조금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조금 반등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이어서 반등이 나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다 내려갔죠. 오늘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내려간 상태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철강 섹터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금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또 말들 많으시던데 보통은 상승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팔아야 되겠죠. 어제 제가 저녁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러시아 섹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사료였죠.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현대사료.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현대사는 오늘까지 지금 상한가가 네 번째네요. 점 상한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상한가 풀릴 때 무조건 파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한가가 계속 진행될 때는 그냥 홀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풀리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낙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리게 되면 무조건 판다, 이 생각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그런 테마가 있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부담을 좀 주는 부분이죠. 또 오늘은 이제 한성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원수산 이런 수산주들 또 반등세가 세게 나왔죠. 이것도 러시아 테마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산물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전부 다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뭐 하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이제 후속타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마니커, 이렇게 통닭. 네.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네들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곡물 가격, 사료 가격 인상 뭐 그런 것 때문이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차피 말은 만들어내기 마련이고요. 네, 이 테마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는 테마가 형성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씩 어떤 부담감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을 걸 언제 팔아먹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적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 이후에 물량이 터지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왔다라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오늘 보면은 써니전자 같은 경우 엄청 올랐다가 또 떨어지죠. 이제 테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에 대한 어떤 시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던지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원자력 수주 얘기 나오면서 또 반등에 대한 포인트 있는데, 원자력은 그래도 다행히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8조 원대 수주 그 얘기 나오면서 뭐 오늘 한전 KPS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뭐 우진 이런 종목들이 많이는 오르지 않았죠.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보면은 이제 그냥 테마주예요, 테마주. 왜냐면 시총 상위 종목도 이렇게 절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서 코스닥 쪽 넘어가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10% 정도 하죠. 네, 위메이드 하나 올라왔는데 위메이드 상승은 쳐주지 않습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빔이나 뭐 이런 거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깎아주는 모습 나오면 또 기분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런 상태예요. 즉, 시총 상위 종목을 가지고서 지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테마주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홀랑 넘어가셔가지고 테마주 쪽 고점에서 막 따라가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면 또 곤란하겠죠. 자, 지금 일단 이렇게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도주의 어떤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원래부터 이제 좀 억울한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종목들이고 또 경기 민감 섹터인데 시장 때문에 또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아마 매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테마로 쏠려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대형주 쪽 매집이 일어난다면 상당히 또 다음에 상승할 때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 일단 무조건 대형주가 필요해요.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형주가 필요한데 이 대형주를 올릴 수 있는 그 시점이 지금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죠. 네, 왜냐면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진다든지 경기가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의문점이니까 이 내용들이 아직 잡히지 않는 거죠. 즉 여기에서 만약에 러시아 쪽 전쟁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 테마라고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금은 테마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대형주 쪽에 있는 어떤 매집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외국인이나 뭐 금융투자도 오늘 매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적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서 대형주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가, 또는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수가 그래도 유지가
유지가 되는 과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형주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장이 아직 저점권에서 뭔가 액션,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테마주 쪽으로 자꾸 눈이 가시겠지만, 미리 사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뛰어 쫓아가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오늘 기관자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이거 원자력 관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매수가 있고요. OCI, 두산 이렇게 되는데, 두산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SM, 엔터주들 움직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JYP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GS건설, 건설주도 움직임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도는 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매도를 통해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시장을 누르고 있는, 또 시장의 상승을 방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잡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는 어디 있을까요? 하이닉스는 따로 있는 부분이 없네요.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안랩 같은 경우 이제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다 올라갔어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 같으면 오늘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LG화학 매수 좀 있네요. 현대차, 그 다음에 은행주들 매수 좀 있고요. 은행주들은 괜찮죠.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지금 하나금융이나 KB금융, 신한지주, 그 다음에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 이쪽도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매매 동향에서도 딱 갈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버틸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은근하게라도 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2800이든 2900이든 더 올라가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치들을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가시고 테마주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리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별일 없이 또 저점 잡고 분위기 좋아질 때 계좌가 또 한번 쑥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잘 시장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